자, F4 퍼니4 나오셨습니다. 아니라니 지금. 안사훈, 조진우, 신영환, 노영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찌라시 평이에 오늘은 찌라시라니요. 쫙 되돌아보니까 그때 그게 맞았었어. 맞아요. 그 루머 혹은 그 찌라시 혹은 그 정보 그 짜투리 이야기가 맞았었어. 혹은 나의 진단이 맞았다. 그거 한번 해볼까요? 저 5대 3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쵸. 네, 5대 3이 맞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5대 0. 너무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해서 민주당이 세게 나가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사실 봉기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쪽도 놀래가지고 줄타nek 얘기까지 나오고 이제 막 그런 와중에 한 명이 돌아섰다 그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지읒 씨 그분이신 것 같고. 예, 그 이후에 나머지들도 아 이분이 돌아섰네 나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제가 또 그 저번에 여기 와갖고 썰 풀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 이 두 명 얘기를 그 두 명 중에 한 분 남성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평이 할 때 6대 2가 확인됐다. 근데 그 6대 2에 정영식 재판관이 없는 걸 보고 예. 그들도 돌아서서 팔땡이 되었다. 예, 예. 특히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남성분에게 막 로비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 안 먹혔다. 그러니까 그분이 참 끝까지 버텨줬다. 마지막에 이렇게 된 것 그런데 같아요. 뭐 지금 상황에서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안에서 그치, 아무도 무슨 일이 모르죠. 그런데 예, 예, 예. 판결문을 보면은 예. 판결문을 보면 만약 그렇게 5대 3만 이렇게 이견이 있었다면은 이번에 그러니까 보충 의견만 있었잖아요. 예. 반대 의견도 아니고 별도 의견도 아니고 가장 낮은 등급으로 따지면 가장 낮은 등급이잖아요. 그냥 이거는 그냥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보충 의견으로 이걸 갖고 그럼 38일간을 끌었다? 그 얘기 안 되죠. 얘기가 안 되지. 그거를 최소한 반대 의견이나 소수 의견 중에서 반대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그래서 6대 2로 남았다가 정영식 재판관을 확인하고 8대 0으로 가면서 그게 좀 완화됐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별도 의견이라도 의견을 냈었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보충 의견이 아니고 그거를 소수 의견으로 쓸까 반대 의견으로 쓸까 뭐 즉 별개 의견으로 쓸까 하다가 그냥 보충으로 아니, 정리된 그러니까 거예요. 내가 만약 그 반대한 재판관 입장이었다면은 그렇게 반대했다면은 보충 의견이란 건 말 그대로 그냥 완전히 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뭘로 거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지연시켰냐? 그건 나중에. 별도 의견으로라도 의견을 냈었어요. 그러니까 뭘로 그러니까 지연시켰느냐. 그거는 마지막에 종착역이 보충 의견인 것이고 두 분은 맨날 얘기하시는데 좀 정리해가지고 오세요. 아까까지 계속 그분은 얘기하더니.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미 오래전 밖에서만 이렇게 뭐 6대 2니 뭐 5대 3이니 이렇게 우왕좌왕했지 안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딱 정해졌다. 그랬기 때문에 보충 의견 정도로만 근데 앞으로는 그렇다면 이렇게 이렇게까지 그런데요. 될 이유가 그런데 그러니까 딱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없어. 이미 오래전부터 지정됐는데 4월 2일 보궐선거까지는 이제 가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끝까지 누군가가 우겼던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낸 게 아니고 나 의견을 안 내겠다. 계속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거죠. 그 가능성은 있어요. 자 선배님, 근데 아. 갑자기 이 판결이 미뤄집니다. 그리고 선거를 봐야 된다. 이재명 재판을 봐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덕수 재판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게 엄청난 변수고. 그게 다 지연시킨 거지. 그렇죠. 의견을 통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견을 내고 지연 작전에 들어가서 지연이 먹혀들었다. 그게 굉장히 큰 윤석열 위기였죠. 석방하고 그 시점쯤에 지연 그래요, 작전이 맞아요. 그러니까 확 지연일 들어갔고. 가능성은 있어요. 지연을 그렇기 시켰어. 때문에 보충 의견 정도로 냈을 가능성은 있고 그런데 말한 대로 누가 거기서 막 서로 싸워서 6대 2니 4대 4니 이런 가능성은 서로 아니었을 거다. 논거는 다르지만 똑같은 게 이제 제가 5대 3에 단 한 번도 동의를 안 했었고 8대 0에 대해서 확신했던 부분들이 이제 좀 비슷한 건데요. 5대 0은 그거는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시간 그렇죠. 끌은 저는 거. 그래서 네, 5대 나도 0를 그렇게 네네. 맞다고 5대 제로는 그건 틀림없이 저의 논거가 설입니다. 있고 제가 이제 최초로 한덕수 판결을 먼저 할 거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렸던 것도 사실은 내부에서 내가 했던 것 중에 제일 맞은 것만 얘기해 보세요 한번. 한덕수 거를 그치, 먼저 할 하기 위해서 것이다. 시간이 끌어졌다. 그것도 저도 동의하고. 마지막에 4월 4일 한다. 예. 그다음에 한덕수가 일종의 거래였죠 거래. 네네 거래였다 하는 거 그거는 사실은 그때 그 전날 제가 두 분을 만났어요. 직접 이제 전화 통화 이런 거 하면 또 저기가 될까봐. 그래서 두 분이랑 헌재 재판관 두 명은 아니요 재판관을 제가 만날 수 연구원? 없는 거고요. 하여튼 모종의 그 네트워크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랬고
4월 4일 날 한다는 건 지난번에 우리 저 조자리에 앉아서 이제 말씀드렸을 때 그랬고 8대 0 그 전날 이제 그 했던 부분들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5대 0 있던 그 부분은 틀림없는데 5대 3이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특정 재판관들을 얘기할 때 한 번도 제가 특정 재판관들 이름을 개별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이 지연을 확실히 시킨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그게 진짜로 쟁점이 돼서가 아니라 지연을 위해서 쟁점화 해버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보충 의견 정도로 논거가 약하니까 실제 드러나는 것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연 역할을 아주 잘했지. 그리고 그 8대 0이 되는 순간을 저는 확신한 것은 사실은 저는 8대 0이 한 8, 90% 돼. 90% 정도는 되는데 6대 2, 7대 1도 가능해. 근데 정영식이 만약에 인용이 넘어갔을 거야. 근데 8대 넘어갔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순간은 절차가 날아갔잖아요. 맨 앞에. 그렇죠. 그 대형 로펌에서 앞부분 보고 8대 0 그쪽도 깨달은 거 아니야? 네, 저는 저 뉴스공장을 늦게까지 저 진행을 해가지고 사실은 대형 로펌 어떤 변호사하고 같이 보기로 했는데 못 가고 바깥에서 제가 MBC 틀었어. 내가 틀자고 했어. 우리는 다른데 못 틀잖아. 근데 MBC 딱 틀고 보다가 통화를 하면서 들었어요. 그 로펌 쪽하고. 네, 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첫 문장, 첫 문단 읽으니까 거기서 신음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절차 날아갈 때. 각하가 깨졌습니다. 각하가. 저는 이게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정을 요거 마무리하면 예. 대형 로펌에서는 각하 쪽으로 민 거야. 그러니까 그게 큰 로펌이잖아요. 자, 큰 로펌이죠. 그 2월 24일 메모인데 제가 총수하고도 얘기했었는데 2월 24일 메모예요. 뭘 맞췄냐고 물어봐가지고 한덕수쯤은 와야 대선 치른다. 한덕수가 더 시급하다. 아니 그 전에도 계속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달라졌다. 그러면서 꿈쩍도 않던 8대 0이 흔들림이 있어서 4대 3대 1로 지금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3명 1명이. 그게 이제 지연시키기 자, 위해서. 2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전에 대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결정이 헌재를 흔들어서 헌재를 미룰 것이다. 그 얘기를 그때 했던 것이 그렇지. 2월 달에. 2월 말에 나왔어 저 네. 얘기가. 그랬으니 저도 노영희 변호사 가야 돼요? 네, 나 지금 나가야 돼요. 한두 개 맞추고 있는데 아니, 이제 왜냐- 하나 맞췄는데. 아니 왜냐하면 나- 15분에 시작한다 그래서 내가 오마이를 알았어. 아니 알았어. 오마이 한양여고 가셔야 돼? 가야 돼요. 지금 고정이라서. 그렇구나. 하여튼 저는 한덕수 우리가 다른 방송에 참 피해를 많이 줘요. 한덕수 결정을 먼저 한다 그래가지고 네. 내가 그때 딱 느꼈어요. 이거 좋은 미뤄진다. 징조다. 고맙다 이랬어. 네. 고맙다. 그리고 맞춘 거 얘기하면 아니 오면 정보 뭐 있으면 다 얘기하잖아 쭉. 많이 맞췄어. 미국 정부도 삼성이 어제 그 계엄 자 삼성 얘기해 봅시다. 삼성은 알았던 것 같아. 삼성이 언제부터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알았던 것 같아. 우리 홍사원 기자님이 네. 만날 때 저거 봐라. 이재명 만났지 않냐. 선배님은 테니스 얘기 말고 이재용 얘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재용 테니스하고 풍랑계가 이재용이 틀림없다. 전부 다 테니스가 아니라 밖에서나 이렇게 5대 3이니 4대 3이 우리만 걱정했었지 이미 오래전부터 3월 한 20일 전부터 8대 0 다 돼갖고 이재용도 만나고 간 거고 테니스도 치러 간 거고 테니스 치르고. 그거밖에 설명이 안 되지. 탄핵 거기서 싸우고 막 이랬으면 이재용이 만났겠냐고 탄핵 이재명을. 판결 때 네. 수뇌부가 모였습니다. 누가 모였다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모였는데 삼성 수뇌부? 네. 탄핵 때? 텔레비전을 보는 거예요. 원래 이런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삼성에서는 텔레비전 안 봅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삼성 수뇌부들이 네. 탄핵 선고할 때 모여서 텔레비전을 봤다고? 그렇죠. 근데 직원들도 그러니까 탄핵 선고할 때 그러니까 국회에서 네, 국회에서 탄핵 그걸 왜 안 봐? 당연히 보지. 우리 일반인들도 다 탄핵 보는데. 소추할 때 말하는 거 아니면 탄핵 선고할 때 말하는 거? 선거할 때요. 이번에 이번에 4월 4일 날? 며칠 전. 4월 4일 날 네. 봤을 걸. 모여서 보통 모여서 보시죠. 모여서 환호했대 안 했대? 환호했어. 환호했어. 야 됐다 이걸 여기에서 했어요. 나는 삼성이 텔레비전을 켰어. 그걸 내가 사업장마다 다 물어봤거든요. 근데 공개적으로 이런 걸 절대 안 보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런 경우 보수
정권에서 잃었었거든요. 이번에는 봤습니다. 그죠? 그 국회 대관이 쓰는 그 리포트를 보면 삼성의 정보력의 놀라움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 그 실제로 그 놀랍지. 삼성 우리나라 제일 큰 로펌은 삼성이에요. 네네. 제가 집에서 쫓겨났는데 별거하고 있는 거를 삼성 애들은 알더라고. 내 친구들 하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 대관 리포트 이렇게 암암리의 저기를 보면 분명히 삼성은 사전에 잘 정확하게 거의 예측을 하고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만난 거야. 26일 날 무죄도 전 세계 아무도 몰랐는데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낌새를. 어떻게 알았는지 아니,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계속 말하지만은 그 전에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한 명이 지원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저는 그런데 그 가능성도 지원시켰을 거예요.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그렇다면 이재용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그다음에 테니스 이렇게 3월 20일 정도에 출전하고 이게 가능한 그게 설명이 안 돼요. 아니 근데 지연을 설명이 안 시켰다니까요. 돼. 어? 지연을 시킨 건 확실해요. 지연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늘어져요. 지연을 시킨 건 맞는데 그 사람이 뒤집게까지는 못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연시켰을 그러니까 의견을 안 내고 지연시켰을 가능성은 있는데 나 반대다. 이거 8대 뭐 5대 3이니 4대 4 이 가능성은 없다 이거죠. 그 4대4를 주장하고 4대4를 끝까지 믿었잖아. 그까지 믿었어요. 용산은 그날 아침까지도 믿고 있었어요. 용산 텔레비전 보고 정막이었어요. 패닉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었어요. 그쪽은 믿었어. 그러니까 그 용사는 이제 제가 경험에 비추어서 보면 네. 이제 그 간부들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 이제 약간 아리까리한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보고할 수 없는 그러니까 보고를 평상시에 제대로 안 했어.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평상시에 보면 윤 앞에서 그런 윤이나 김 앞에서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8대 0의 우려가 상당히 농후합니다라든지 이런 식의 보고를 할 수 4대4는 없는 아닙니다라든지 예, 그런 예. 보고를 안 한 것 같아.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로 왔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명백하게 이거 여차하면 8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고 플랜 B, 플랜 C까지 다 준비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정상적이면 그런 걸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4대4를까지 믿었고 그 4가 김영도 재판관이잖아. 네, 하나가 와서 이렇게 김영도 재판관이 근데 술 친구라고 했다는 거 아니야. 그쪽에서는 윤석열의 술 친구. 제가 지난번에 이제 가장 많이 술 먹은 분이 누구다 해서 그 부분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윤석열이 가장 많이 술 먹었던 사람은 이 재판관들 중에 네. 김영도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김영도가 그럴 리가 없다. 이거 아니야. 자, 뭐 하얀이 뭐 먼저 조기 사퇴는 없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경호실도 그렇지만 대통령실이 움직이지 않아요. 딱 봐도 이게 탄핵인데 딱 봐도 끝났는데 뭘 하라고도 움직이지 않는데 워낙 그 전 대통령이라고 합시다 이제. 윤석열 그냥. 윤석열 아니 지금껏 윤석열 했는데 전 대통령 하니까 너무 좋아. 특히 자, 김건희. 그런데 위에서 너무 명확하게 기각이야 얘기를 하니까 수뇌부 있잖아요. 실장이나 수석들이 너무 그러니까 확신했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더라고. 우리가 모르는 왜냐면 윤석열도 나왔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뭔가 있나 보다. 그렇죠. 그래서 믿었어 거기도 술 용산도. 먹는 사람들 직접 연락을 받고 있다. 최소한 2명한테는 직접 통화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밑으로 얘기했는데 그 명령이 먹혀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었어요. 그들은 믿었고 네. 윤석열은 확신했다고. 또 실제로 이제 아주 그렇고. 강력한 멘토와 윤의 이제 멘토라고 불려진 분과 전 검찰총장 2분 그리고 대법관 1분 등등을 위시해서 민정수석 등등이 엄청나게 움직였던 거는 사실로 네, 민정수석이 역할했죠. 네. 네, 네. 근데 그런데 이제 역할을 확실했고. 막바지에 이제 날짜 기일 잡기 전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기 시작한 거죠. 그거의 연락을 결정적인 안 건 받는다. 결국 3월 26일 2심 무죄 이 이재명 부분이 무죄가 나오면서 다 엉클어진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윤석열이 만약 그걸 4대4 기각을 확신했다면은 마지막 그 헌재 출석하지 않았을라나요? 아니요. 아니죠. 네. 선고를 직접 보러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각을 확신했다면은 아니요. 그래도 말렸을 거예요 주변에서. 예, 하지 말라고. 혹시 몰라서. 네. 말렸을 것이고. 거기가 확신했다며 4대4 확신했다니까요 진짜로. 확신해서 뭘 그래서 혹시를 몰랐어요. 그래서 저기 현충원 갔다가 용산으로 바로 12시까지 출근한다고 네, 계획도 출근하는 막 준비. 동선 짜고 자기들끼리. 그래서 지지자들 그쪽으로 모여달라고 했던 것도 실제로 그것도 이제 맞잖아요. 그 전에 그 알려진 유땡땡 정땡땡 그 코바나 때부터 모셨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유땡땡이 아크로를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면 진짜 알고 아크로로 이전할 걸 체크했나 싶어서 이제 계속 촉을 세우고 봤는데 그 전날
뭐 차벽을 세운다 해서 제가 이제 가봤잖아요. 실제 차벽이 없었고 전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여전히 어떤 그런 반신반의 또는 플러스 알파 쪽에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설을 하고 있구나라고 확신을 했어요. 윤석열을 확신해서 빨리 선거를 잡아달라고 그랬다니까 윤석열이. 네, 계속 얘기했고요. 그리고 윤석열의 침묵.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절대. 이미 결론 났기 때문에 빨리 잡아서 빨리 발표하라고 그랬어. 그쪽에서는 오히려. 그리고 이사 준비를 못 하게 했어요. 네. 분명히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네, 네. 아크로비스타도 움직였고 어디도 움직였는데 그러다가 멈췄습니다. 자, 그건 됐고. 네. 그리고 서울 시내와 근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곡동, 뭐 평창동 외곽 뭐 이런 데가 있겠죠. 예를 들면 그 처음에 이제 양평, 뭐 양수리 옆에 큰 절 있거든요. 그 옆에 뭐 또 저 동해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양평은 안 분들이 됩니다. 있는데, 양평은 그러니까 못 갑니다. 그 양수리 옆에 이제 큰 사찰이 있어요. 그 옆에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이 서울 시내. 그러니까 내곡동 이런 데도 뭐 엄밀히 보면 서울 외곽이지만 서울시잖아요. 이런 쪽에. 근데 그 주된 이유로 제가 농담드리면 제가 이제 최초로 공개해 드렸었지만 반려견 반려묘가 18마리입니다. 그중에 토리가 이제 최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써니다 이런 거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18마리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4천여 평 되는데 한남동 공간이 4천여 평에서 술 먹고 뭐 노래방 뭐 스크린 골프 뭐 이랬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아크로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아크로 지하에는 B 투자 회사가 입주해 있어요. 그 김건희랑 직결된 코바나 회사예요. 컨텐츠 그 사무실 자리에 그러니 경호동 같은 걸 따로 마련하기도 어렵고 장기적 지속할 수 없다. 요게 이제 결론이고요. 그래서 언제 나갑니까? 저는 이번 주에는 나올 수밖에 없긴 없다. 근데 브릿지로 나온다는 뜻은 뭐냐면요. 증거인멸이 완성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거인멸이 완성되는 날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 재밌는 게 이제 예화란 건을 제가 이미 수사를 받았어요. 조사를 받고 있어요. 왜 강조를 드리냐면 얘랑은 이제 대선 기간에 썼다고 하는 네네. 비밀 사무실. 네, 사무실. 그게 이제 국힘 당사 팔아야 되는 것까지 걸려 있죠. 그래서 지금 오세훈, 홍준표 등등이 다 지금 이제 골치 아픈 게 이거죠. 윤석열의 볼모가 된다는 거죠. 뭐냐면 예화랑 거 그래 알았어. 내가 너희들 저기 하면 내가 오픈할 수 있어. 사용 아닌 무기징역 어차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화랑 거 오픈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돈 다 국힘 당사 팔아야 됩니다. 실제. 그렇죠. 300억 넘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세훈, 선거법 홍준표 위반으로 만약에 그 윤석열이 예를 들어 당선 무효로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네, 거꾸로. 네. 그렇게 아직 되면은 공소시효가 4개월 남아 있습니다. 이제 엊그제부터 이제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된 거죠. 일반인이 됐으니까. 이게 이 건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건 사람들이 잘 기억이 가물가물할 것 같아서 선거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비밀사무소 운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네. 그게 만약 선거법 위반으로 확정되면은 당선 무효가 되고 네. 그러면서 300 몇십억을 토해내요. 네. 토해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네. 그 건도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봉지욱 기자가 최초로 이제 공개를 했고 실제 조사를 받았어요. 받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요 부분이 국힘에게 윤석열이 강력히 국힘을 볼모로 잡을 수 있는 건이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한테 이제 대선 후보가 누가 유리하냐 단연코 지금도 김문수다. 이유가 있습니다. 좀 전에 예화란 것도 중요한 무기가 하나 되고요. 또 하나는 국힘의 당원 구조에 답이 있습니다. 2021년 9월에 제공된 당원 명부가 38만 10월에 제공된 당원 명부가 57만 한 달 동안에 20만이 들어왔는데 그 당원의 대부분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당원이었다. 그 당원 구조가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 지금 예를 들어서 5대5 경선을 치르든 완벽하게 국민 경선 100% 아닌 한 5대5로 치른다 이런 식이면 이건 김문수가 100% 유리하다. 결론입니다. 오세훈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나옵니다. 나오긴 나옵니까? 나옵니다. 참모들은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대신 서울시장 직은 유지 한 채 예선전 참여. 예선전만 네. 돌아갈 길을 불사르지 않고. 오세훈 아까 사죠. 네. 뭐 어디로 가느냐 아크로비스트로 가냐 뭐 양평으로 가냐 하는 말하는데 윤 씨 부부한테 정말 이거 말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오래 가봤자 얼마 며칠 살지도 못한다고. 딴 데 가서 살 건데 뭘 그걸 굳이 지금 걱정하고 앉았어. 큰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알거든 본인들도 네. 어디 가서 살지. 큰 집으로 밥 주는 대로. 그거 걱정할 필요 없는데 못하러 그냥 잠깐 거기 아크로비스타 가든가 아니면 모텔방 들어가서 있든가 뭐 하면 되는 거야. 이분들하고는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아, 또 왜 만난다고? 또 만나?